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스파인 본메로 이미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본메로 이미징, 그리고 어프로치하는 방법, 그리고 케이스들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메로 이미징으로는 노멀 메로우, 즉 노멀 파인딩, 컨버전과 리컨버전, 그리고 베리에이션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스파인 본메로우의 MR 시퀀스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루틴 시퀀스랑 그리고 넌 루틴 시퀀스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본메로 패솔로지를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본메로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T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것이 하이퍼 혹은 하이포 인텐시티에 따라서 구분을 할 것입니다. 각각의 케이스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케이스들은 따로 여기 케이스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본메로우를 보겠습니다. 본메로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레드 메로우랑 옐로우 메로우. 레드 메로우인 경우에는 헤마토포이트 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 메로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옐로우 메로우는 팻 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옐로우 메로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드 메로우라고 해서 이것이 다 헤마토포이트 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팻 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옐로우 메로우도 일부 헤마토포이트 셀이 있습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그런 케미컬 컴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컴포지션을 생각해 본다면 각 시퀀스별로, 물론 이 시퀀스는 루틴 시퀀스랑 넌 루틴 시퀀스를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먼저 본다면 옐로우 메로우인 경우는 팻이 많기 때문에 T1에서 하이 시그널입니다. 레드 메로우는 팻도 물론 40% 있지만 헤마토포이트 셀이 많기 때문에 인터메디에이트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T2에서는 인터메디에이트 하이 시그널을 보이면서 패스트 스핀 에코에서 레드 메로우는 인터메디에이트 시그널입니다. 스터 이미지, 즉 팻 세츄레이티드한 그런 스터 이미지에서는 팻을 죽였기 때문에, 시그널을 죽였기 때문에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지만 레드 메로우에서는 모더레이트리 그냥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레디언트에서는 이러하고, 조형 증강 같은 경우는 옐로우 메로우는 되지 않지만 눈으로 볼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되진 않지만 레드 메로우는 모더레이트하게 조형 증강이 됩니다. 25세 이후에 그 어덜트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노멀 본메로우입니다. 이렇게 버테브랄 바디가 머슬이나 디스크에 비해서 시그널이 약간 증가되는 정도의 정상이면서 T2에서도 시그널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조형 증강 이미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베이즈 버테브랄 베인이 이렇게 조형 증강이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팻 세츄레이션이니까 팻 시그널이 여기 있는 시그널에 다 까맣게 보이면서 모더레이트하게 조형 증강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마토포이에틱 메로우를 보겠습니다. 레드 메로우를 본다면 이 환자는 17세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17세에서는 이렇게 에피피시스랑 아포피시스는 패티 메로우로 하얗게 보입니다. T1에이티드 이미지이고, 이렇게 먼저 컨버전이 되는 본메로 컨버전이 되는 곳이어서 에피피시스랑 아포피시스는 다 하얗게 보이고, 이렇게 메타피시스가 약간 인터메디에이트하게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것이 레드 메로우에 해당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3세 남자입니다. 이렇게 T1에이티드 이미지이고 디스크와 머슬에 비해서 시그널이, 본메로우의 시그널이 약간 아이소 내지는 약간 하이퍼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어서 헤마토포이에틱 메로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정상을 본다면 이 환자는 28세입니다. 여기 23세였고 23세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헤마토포이틱 메로우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28세인 경우는 이렇게 베이즈 버테브랄 베인 주변으로 패티 메로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많은 곳에서 메로우의 컨버전과 리컨버전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베이즈 버테브랄 주변으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팻 메로우가 T1 이미지이니까 팻 메로우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노멀 본메로우는 조형 증강을 하였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형 증강이 확 잘 되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23세 여자 환자이고 T1이고 T2
T2 조형 증강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T1에서 본다면 베이지 버테브랄 베인 주변으로 패티 메로우 때문에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상 메로우 패턴이고 T2에서도 보이면서 조형 증강에서 본다면 조형 증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고 있는 것을 좀 알려면 디스크에 비해서 버테브랄 바디의 시그널이 이 정도로 약간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좀 더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도 조형 증강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노멀 메로우입니다. 본메로우 시그널 인텐시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T1 이미지입니다. 패티 메로우는 T1에서 당연히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레드 메로우인 경우는 그것이 약간 그런 패티 메로우에 비해서 시그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솔로지 컨디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T1 이미지에서 머슬과 혹은 인접한 디스크와 비교하였을 때 시그널이 약간 더 증가되어 있으면 레드 메로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레드 메로우도 그 안에 40% 정도의 팻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까맣지 않고 약간 증가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튜머나 다른 그런 메로우를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있는 다른 패솔로지 컨디션인 경우에는 패티 메로우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T1 이미지에서 머슬이나 디스크에 비해서 더 까맣게 보이는 그런 파인딩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루틴과 넌 루틴 시퀀스를 각각 별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것을 알아본다면 노멀 혹은 레드 메로우인 경우와 이제 패솔로직 메로우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컨디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본다면 T1 이미지에서 머슬과 디스크에 비해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그널이 패티 메로우가 소실되어서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으면 그것은 패솔로직 컨디션입니다. T2 이미지에서 특히 스피네코 이미지에서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스트라면 당연히 좀 더 잘 보이겠지만 스터나 패스트 T2 이미지를 한다면 좀 더 그 병변을 더 잘 볼 수 있고 노멀 메로우인 경우에는 시그널이 패티 메로우 때문에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고 대신에 레드 메로우는 약간 포컬하게 그런 시그널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솔로지 컨디션은 이런 병변이 구분이 잘 되겠죠. 조형 증강 이미지에서는 노멀 메로우는 35% 이하의 조형 증강을 보이지만 패솔로지 컨디션은 대부분 조형 증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에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패티 메로우가 있기 때문에 팻 시그널을 시그널 드랍을 시키기 때문에 시그널 로스가 20% 이상 시그널 로스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주 자세히 볼 것입니다. 하지만 패솔로지 컨디션에서는 그 리전 안에 팻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시그널 드랍을 할 수 있는 팻이 없습니다. 그래서 20% 이하의 시그널 드랍을 보이게 됩니다. 디퓨전인 경우에는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패솔로지에서는 대부분 이제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있고 MRS는 쿨링 피크가 있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케이스를 각각 보겠습니다. 다 T1 이미지이고 66세 노멀 그리고 이것은 23세 그리고 85세입니다. 66세인 경우는 패티 메로우로 이렇게 패티 메로우가 인접한 이제 머슬과 비교하여서 확실히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디스크보다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죠. 이 정도 T1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디스크와 머슬에 비해서 본 메로우의 시그널 인텐시티가 올라가 있는 정상적인 패티 메로우입니다. 66세이고 좀 더 젊은 23세입니다. 23세이기 때문에 레드 메로우가 많죠. 그래서 헤마토포이에틱 메로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헤마토포이에틱 메로우라 하더라도 40%가 그런 팻셀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 인텐시티가 디스크나 머슬에 비해서 그래도 본 메로우가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버테브랄 베인 주변으로도 패티 메로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5세입니다. 85세는 더 패티 메로우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디스크의 시그널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본 메로우랑 비교하였을 때 디스크가 조금 더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 메로우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패티 메로우가 소실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환자는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입니다. 즉 이름 그대로 본 메로우 안에 파이브로시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 메로우의 패티 메로우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T1 이미지에서 전반적으로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모두 다 디스크에 비해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는 헤마토포이에틱 셀, 즉 레드메로우가 거의 다 레드메로우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점차 들수록 그런 레드메로우가 점차 패티메로우로 바뀝니다. 그것을 메로우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메로우 컨버전이라는 것은 즉 레드메로우가 패티메로우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각각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각각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메트릭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러한 컨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디큘러 스켈레톤에서부터 패티메로우가 진행이 되면서 즉 롱본에서부터 패티메로우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스파인 쪽으로 엑시아 스켈레톤 쪽으로 메로우의 컨버전이 즉 패티메로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런 아펜디큘러 스켈레톤에서는 먼저 에피피시스 혹은 아포피시스에서부터 패티메로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야피시스에서 패티메로우가 되고 그리고 디스탈에서부터 프록시말 방향으로 디스탈 메타피시스에서부터 프록시말 메타피시스 방향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메로우가 컨버전 되게 됩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물론 스파인 MR이지만 메로우 컨버전은 이렇게 롱본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펀트에서는 거의 다 빨갛게 보이는 레드 메로우입니다.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것은 카틀리지죠. 그래서 거의 다 레드 메로우로 되어 있고 차일드후드에서는 에피피시스랑 아포피시스, 에피피시스가 패티 메로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다야피시스의 레드 메로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아돌레선스의 경우에는 디스탈 메타피시스는 프록시말에 비해서 드디어 이제 패티 메로우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메타피시스가 먼저 패티 메로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프록시말 메타피시스가 패티 메로우를 보이게 됩니다. 25세 이후부터 이렇게요. 메로우가 컨버전 되어서 즉 패티 메로우가 된다면 어덜트 패턴에서 보이는 패티 메로우는 남아있는 레드 메로우는 피머랑 휴메루스의 프록시말 메타피시스 정도에서 레드 메로우가 일부 보이고 엑시얼 스켈레톤에서 일부 레드 메로우가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는 18에서 25세 정도가 된다면 그런 메로우 컨버전의 어덜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에피피시스에서는 정상적인 패티 메로우가 되지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럼 서브콘드랄 본 휴메루스랑 피머에 있어서 서브콘드랄 본에 정상적으로 레드 메로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패솔로지 컨디션이라고 오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에피피시스랑 아포피시스가 이렇게 패티 메로우로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약간 얼룩덜룩하게 로우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거 요 정도로 보이는 것이 남아있는 레드 메로우입니다. 즉 남아있는 것은 디스탈 프록시말 메타피시스가 레드 메로우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엑시얼 스켈레톤과 같이 이렇게 그런 프록시말 메타피시스는 레드 메로우에 의해서 패티 메로우에 비해서 약간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는 정도, 요 정도로 감소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레드 메로우입니다. 그리고 에피피시스는 당연히 패티 메로우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메디알 서브콘드라 본 메로우가 약간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정상적인 레드 메로우가 이렇게 서브콘드랄 에어리어에 보이게 되어서 서브콘드랄 에어리어의 시그널이 약간 감소되어 있는 것은 레드 메로우 때문이고 정상입니다. 이러한 팻 디포지션, 즉 패티 메로우의 팻 메로우 컨버전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엘리먼트에서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스큘라리티가 더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 메로우 컨버전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데 서브 엔드 플레이트, 서브 콜티칼 주변, 그리고 바제버테브라 베인 주변에 패티 메로우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파트, 페티클 주변으로 패티 메로우가 더 진행된 것을 볼 수 있고 바지버테브라 베인을 따라서 그리고 밴들라이크하게 리니어한 패티 메로우의 컨버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약간 모딕 타입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엔드 플레이트를 따라서 패티 메로우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T180 이미지에서 안테리어 컬럼에 비해서 포스테리어 컬럼이 시그널이 패티 메로우 때문에 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포스테리어 엘리먼트가 더 패티 메로우가 더 많이 더 진행되게 됩니다. 정상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의 노멀 패티 메로우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본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지버테브랄 베인 주변으로 패티 메로우가 보이고 있는 정상적인 메로우입니다. 그 다음 환자인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밴들라이크하게 약간 좀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패티 메로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드플레이트보다 바로 그 직하방에 시그널이 약간 감소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메타피시스의 이퀴벌런트에 해당하는 곳으로 레드 메로우가 여기 일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고, 이렇게 패티 메로우가 글로불라하게 삼각형 모양 혹은 밴드 같이 이제 보이게 되고 정상적인 레드 메로우 패턴 타입 2이고,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시그널이 인터미디에이트한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작은 점점점점점점점으로 보이고 있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패티 메로우의 포사이들이 보이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얘보다는 더 큰 뭔가 멀티플한 좀 더 큰 패티 메로우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정상적인 패티 메로우입니다. 이러한 메로우가 컨버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컨버전을 하더라도 레드 메로우가 좀 더 프리도미넌스한 위치가 있습니다. 즉 그런 엔드플레이트와 인접한 메타피지얼 에퀴벌런트한 그런 에어리어가 레드 메로우 때문에 전반적인 패티 메로우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약간 인터미디에이트하게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엘리먼트에서 패티 메로우가 잘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안테리어 버테브라 바디는 레드 메로우가 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T1-ATD 이미지이고 조형 증강 이미지입니다. T1-ATD 이미지에서 버테브랄 바디의 앞쪽으로 레드 메로우 때문에 패티 메로우와 비교하여서 인터미디에이트하게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드 메로우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형 증강을 해본다면 패티 메로우는 팻 시그널을 팻 세츄레이션 했기 때문에 까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레드 메로우인 경우에는 패티 메로우는 조형 증강이 거의 되지 않은데, 레드 메로우는 모더레이트하게 조형 증강이 되어서 이렇게 조형 증강한 이미지에서 레드 메로우는 정상적으로 조형 증강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테브랄 바디에 주로 앞쪽으로 조형 증강이 되는 레드 메로우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본다면 이렇게 엔드플레이트 바로 직하방에 이런 식으로 리니어 시그널이 조형 증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버테브랄 바디에 엔드플레이트에 인접하여서, 즉 이러한 엔드플레이트에 인접한 이러한 곳은 이제 레드 메로우가 있는 곳이고, 이것은 레드 메로우랑 거의 똑같은 조형 증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메로우가 이렇게 버테브랄 바디 앞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드플레이트 바로 직하방에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테브랄 바디 엔드플레이트에 이렇게 조형 증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T1-ATD 이미지고, 여기서도 본다면 여기에 약간 T1-ATD 이미지인데 여기에 패티 메로우가 있는데 여기 약간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은 엔드플레이트 바로 직하방에 보이는 그런 레드 메로우이고, 이것은 메타피지얼 이퀴벌런트한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레드 메로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레드 메로우, 패티 메로우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T1-ATD 이미지에서 패티 메로우로 이제 컨버전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40세 이후에서는 더 이제 패티 메로우로 더 많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뭐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들라이크하게 그런 엔드플레이트를 따라서 바지버테브라 베인을 따라서 이렇게 밴들라이크한 패턴으로 패티 메로우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레드 메로우에서 점점점점 보이는 스몰 포사이로 패티 메로우가 리플레이스먼트 되기도 하면서, 혹은 좀 더 크게 글로불라하게 패티 메로우로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세, 20세, 60세인데 14세인 경우는 헤마토포이에틱 메로우, 즉 레드 메로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아이소시그널 인텐시티의 메로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가 되면 디스크에 비해서 시그널이 약간 더 증가되어 있고 엔드플레이트에 인접하여서 패티 메로우가 더 잘 보이고 있고, 확실히 60세가 되니까 거의 그런 팻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비슷할 정도로 패티 메로우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메로우를 본다면 이렇게 바스버테브라 베인 주변으로 패티메로우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엔드플레이트 주변으로 패티메로우가 보이기도 하면서, 또 그 다음 패턴으로는 좀 더 조그마한 포사이드의 그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패티메로우가 보이고, 그 다음 패턴으로는 조금 더 큰 양상으로 패티메로우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그렇게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정상적인 패티메로우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9개월 된 아이는 이렇게 패티메로우가 전반적으로 다 쭉 보이게 되고, 7살만 돼도 조금 확실히 이때보다 시그널이 조금 더 증가되어 있어서 패티메로우가 팻셀이 더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고, 10살도 역시 마찬가지고 점차 나이가 들수록 특히 71세가 되니까 서브큐 팻과 비교하였을 때 뭐 약간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지 다 패티메로우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